앞에 이어서 슬라이드 3-4 경영과정 상세 모형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투입 그리고 경영 성과, 산출물로서의 경영 성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어서의 변환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 오픈 시스템으로 외부의 환경, 외부 환경, 즉 뭐 원자재를 가져온다든지 외부에서 단기적으로 서비스나 인력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풋 요소의 투입,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으로부터 인풋 요소의 투입, 즉 임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부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산출물로서는 경영 성과가 이제 있는데 그 경영 성과가 서비스나 재화의 산출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해관계자를 만족하는 경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이런 그 요소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업의 그 경영 성과 산출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 중간에 이 블랙박스, 이것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변환 과정으로서는 그 인풋 요소가 아웃풋 요소로 변환하는 과정으로서는 조직 활동, 재무, 인적 자원 활동, 그리고 생산 운용,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정보, 경영 정보를 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영 정보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활동으로서의 그 변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변환 과정 안에서 기업의 관리 기능으로서 계획, 조정, 지휘,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러한 그 일련의 반복되는 사이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경영 과정의 상세 모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틀에다 갖다 맞춰 넣을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그 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 정의를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8개의 요소로 경영을 쪼개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경영학이고, 그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 국가의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은 행정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주체가 기업 조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업 조직이 일정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2021년에 단기 순이익을 얼마를 가져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은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일련의 관리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자원, 조직의 인적 자원, 또 조직의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조직의 설비, 이러한 모든 자원을 조직의 활동, 즉 생산, 마케팅, 회계, 인사, 물류와 같은 조직의 기능적 활동에 이제 투입, 통합, 조정하는 과정인데 어떤 식의 투입, 통합, 조정해야 하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 통합, 조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로 쪼개어서 경영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경영학이 이제 학문적으로의 성격과 또 경영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경영학은 기업 조직의 재반 현상을 여기서 기술, description, 테크닉이 아니고 description하고 기술하고 또 설명, explanation, 설명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을 prediction,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이론 과학이라는 거죠. 경영학은. 자, 그런데 그 이론 과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순수 이론 과학이죠. 근데 경영학은 이런 것에서 이론 과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실무를 위해서 어떤 그 규범이 되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실천 과학이고 응용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용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기업 경영의 실무를 실무를 위해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실천 응용 과학이라는 것에서 실용 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범적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best practice, 그 모범 규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 기업 조직이 되고, 그리고 학문적인 성격은 이제 위에서 봤듯이 이론 과학인 동시에 응용 과학인데, 또 하나 나아가서는 과학인 동시에 이것은 art,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라는 건 서로 다른 말이죠. 한자로 쓰면 아주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아트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CEO가 그 조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모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그거는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것은 일종의 경영 기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성격을 이게 정리해 보면, 자, 이론 과학, 응용 실천 과학, 그리고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기도 아트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업의 모든 현상을 description하고 explanation하고 prediction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건 분명히 이론 과학인데, 실제 기업 경영을 위해서 규범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천 응용 과학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자의 오랜 경험이나 경영자의 직관,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은 이론, 실천과학,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경영학도 학문이니까 이제 연구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슨 경영학의 연구 방법뿐 아니고 다른 학문에서도 비슷한 그런 방법이죠.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귀납적인 방법, 또 연역적인 방법, 실험적 연구 방법,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방법, 또 과학적 연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표 하나로 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 귀납적, 연역적, 실험적,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렇게 한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학사 과정에서는 그 논문을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석사 논문에는 어떤 그 이론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제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그 개개의 특수 사실로부터 개개의 특수 사실을 봐서 거기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 홍길동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20년간 대통령 선거 시즌에 그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개별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이니까 지난 20년이면 4번의 선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무슨 뭐 안철수 주식, 무슨 문재인 주식, 뭐 홍준표 주식 이렇게 대선 후보에 따라서 그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그 후보와 연관된 이제 그 후보의 정책과 연관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런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그 홍길동 투자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론을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한 것이 자, 정치 사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런 말을 이런 결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말하자면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역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와 조금 앞뒤가 바뀌는 이제 상반되는 논리죠. 이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그 개개의 특수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연봉 제도라는 것이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업무 성과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이 연봉제도가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연구를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면 그것은 연역적인 연구 방법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과학적은 넘어가고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경영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과제는 그 어떤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하는 그런 과제가 좋은 과제입니다. 그냥 서술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죠. 우리가 그거를 과제라고 할 때는. 자, 이건 뭐냐 하면 케이스 스터디의 이제 방법은 실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떤 원칙을 도출해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는 뭐예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 광고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가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를 광고 모델로 쓴 사례와 그 다음에 첼시라는 축구팀의 그 유니폼에 삼성 로고를 달았던 그런 그 마케팅 사례,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이제 국민은행의 모델이었는데 그런 그 사례를 분석하여 이 세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제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제 나이키랑 모델 계약을 한 이후에 그 성적도 부진하고 이제 우승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 관계 때문에 스캔들이 생겨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러므로 해서 타이거 우즈의 이미지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애초에 타이거 우즈를 광고 모델로 썼을 때 기대했던 그런 그 효과가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첼시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팀의 이제 가슴 로고에 광고를 했는데 사실 첼시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근데 첼시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첼시가 우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결승까지 아주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 후보자로서 마지막 게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것이고, 그리고 첼시가 프리미어 리그에 우승함으로 해서 그 유럽컵의 챔피언들끼리 겨루는 유럽컵 경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유럽컵 경기에 출전해서 또 첼시 유니폼의 삼성 로고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삼성이 첼시에 지불했던 광고료보다 훨씬 큰 그런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모스크바 동계 올림픽 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민은행은 금메달 후보 거기다가 뭐 피겨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김연아에게 광고 모델을 지불했는데 이제 은메달에 그치는 바람에 아무래도 금메달 땄던 것만큼은 그 광고 효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 효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BA 코스라고 있잖아요. 경영학 석사 과정.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서 MBA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학부에서는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이 그 경영학 석사 과정을 뭐 2년 정도 하면서 그 경영학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그런 유명한 코스가 있잖아요. 그 MBA를 다녀오면 세계적인 MBA를 다녀오면 뭐 연봉이 뭐 왕창 뛰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이제 그 MBA에서 한때는 이 케이스 스터디만 2년 동안 죽어라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만큼 케이스 스터디가 경영학에 있어서의 그 연구 방법으로는 많이 쓰인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학습 정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영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경영학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발달 내용이 달라지는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영학 이론인 고전적 경영학, 행동과학적 경영학, 관리과학적 경영학 그리고 현대적 경영학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